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입니다. 너무 덥습니다. 오늘도 서울 지역 기준으로 35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9월의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날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더운 상황에서도 국정 이뤄지는 모습들, 또 현안들, 이것도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열받습니다. 이 사안들 하나하나 시원하게 박정희 아스팟에서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첫 순서는 손병관 기자의 뉴스프레소입니다. 손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손병관입니다. 네,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네, 아침부터 다시 여름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아침부터 더워가지고 오늘 좀 너무 낮 기온이 걱정이 되는데 시원한 하루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뉴스는 보니까 이 손 기자가 뽑아온 뉴스들 시원한 느낌이 드는 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한데 맨 처음에 계엄 얘기를 좀 저희가 해봐야겠습니다. 계엄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예, 어제 오후 늦게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이제 밀고 있는 중점 법안 중에 하나로 계엄법 개정안에 대한 걸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네, 현행법에는 지금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고 나면은 현행법으로는 이제 계엄 시임 중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법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만약에 그러면 국회의원이 현행법의 경우에 체포 구금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맞아요. 만약에 이런 여지를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은 만약에 그 전에 체포돼 구금된 의원이 있으면 석방하고 네, 이거를 체포를 하더라도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무조건 석방한다. 아하. 이런 내용으로 이제 계엄법을 좀 개정안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계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제보를 또 받고 있고 제보가 있다. 또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이른바 충암파, 충암 라인으로 김영일 국방장관을 비롯한 여러 이제 주요 보직에 충암 라인이 가다 보니까 이거 인사를 봐도 그렇고 또 대통령의 국정 스타일을 봐도 그렇고 계엄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여당 쪽에서 또 여권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거 과반 이거 바로 계엄 해제시킬 수 있는 의석 민주당이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했더니 아니 국회의원도 다 체포하는 거 아니냐 박근혜 때 그 문건에 그 준비했던 거 아니냐 또 이렇게 민주당이 맞받았었는데 아예 국회의원이 구금되고 체포돼 가지고 여러 가지로 계엄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민주당이 좀 막아보겠다 이런 계산이 깔린 것 같네요. 예, 아마 민주당으로서는 이 계엄 준비 이슈를 밀고 네. 가는 게 그렇게 정치적으로 이게 나쁘지 않은 것도 있고, 네, 사실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좀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일단은 좀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좀 계속 나오고 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예방 차원의 발언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어쨌든 모든 상황을 다 이제 검토를 하면서 모든 상황을 좀 염두에 보면서 하나하나 위험 요소 특히 계엄이라는 게 지금 시대 가능하겠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왜냐하면은 정보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비밀 다 셀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 이런 마음가짐 이런 생각에도 좀 어떻게 보면은 계엄법 개정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네. 여야의 대치가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어제 대정부 질문 그저께 대정부 질문도 그렇지만은 국무위원들이 이거 전투력이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대정부 질문에서 봤으면은 장관들이 나와서 국회의원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그냥 듣고 반박하는 정도였는데 이제 거의 전쟁터라고 해야 되나요? 싸움터가 네. 되고 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손 기자도? 한덕수 국무총리 하는 거는 봤는데 네. 예전 같지 않으시더라고요. 예전 같지 않은데. 예, 엄청 잘 받아치시더라고요. 예. 예, 다른 분들도 그렇고 사실 지금 워낙 대치 상황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장관 탄핵해가지고 또 기각 결정 받고 복귀한 분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네. 좀 많은 분들이 국무위원들이 끝까지
가면 뭐 어때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 개치 국면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계엄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여러모로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제 보면은 김선호 국방차관이 여당 의원이 이제 계엄 관련된 질의하니까 뭐 고도의 정치적 선동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하던데 뭐 사실은 계엄 얘기 나왔을 때 정부 여당에서 계엄 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한 뭐 예, 반응이라고는 볼 수가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안 이거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법으로라도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 법안 만드는 거니까요. 법 개정하는 네, 거니까요. 그렇게까지 최대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건 가정인데 네, 만약에 이제 개헌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제 통과시켰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면은 뭐 좀 야당이 밀어붙이는 법안들을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만약에 대통령이 과연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아하, 예, 예, 거꾸로 당신들이 우려하는 걸 실행할 수 있다는 그런 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좀 이것이 실제로 이 본회의를 통과할지도 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본회의 통과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이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네요. 마치 예, 그것까지도 또 감안해가지고 계속 민주당 쪽에서 이 이슈를 밀고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네요. 이 국회의원 계엄식 국회의원은 48시간 내에 석방하는 그 안이 담긴 걸 민주당이 주도로 해서 통과시켰을 때 대통령은 과연 여기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냐, 거부권 행사했을 때 여론은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 흥미로운 네. 포인트입니다. 이거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다시 이제 체육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안세영 선수 배드민턴 이번에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 단식에서 금메달 딴 안세영 선수가 폭탄 발언을 하면서 이게 좀 논란이 이어져 왔는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얘기가 나온 겁니까? 예, 안세영 선수 발언이 있었던 게 네.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음, 그 직후부터 이제 대통령이 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랬죠. 문체부가 굉장히 발빠르게 좀 움직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배드민턴 협회에 계시는 분들 또는 뭐 또 선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좀 많은 분들을 좀 면담을 해가지고 네, 조사 결과를 냈는데 음, 일단은 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안세영 선수 의견이 아주 전적으로 받아들여진 건 아닙니다. 어떻게 예, 됐습니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예. 굉장히 좀 희망적으로 이제 배드민턴 협회 없이 국제대회 출전할 수 있다. 개인 자격으로 나갈 수 있다 그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음, 배드민턴 협회가 아니라 그거 할 수는 없고 그런 규정은 없애야 되고 네, 대신에 대한체육회의 승인은 필요하다 이런 어떤 단서가 붙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안세현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 네, 협회가 하든 제협회가 하든 본인이 국제대회 나간 데서 허대 자체가 없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배드민턴 협회가 아니고 체육회가 할 경우에는 배드민턴 협회와 다르게 뭔가 다르게 프리하게 그냥 허용해 주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네, 육상 미국에서 1위가 거의 세계 정상급이잖아요. 우리나라 양궁도 그렇고 그럼요. 대표 선수들은 이제 선발전을 거친단 말이에요. 네, 우리나라 양궁, 미국 육상 굉장히 치열하죠. 근데 이제 개인 자격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이때면은 또 선발을 통해서 거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선수들이요. 이 형평성 조정을 제가 보기에는 배드민턴 협회가 지금 신뢰를 잃었으니까 네, 대한체육에다 이제 공을 넘긴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과연 처음에 안세영 선수가 바랬던 걸까? 좀 뭐 그런 전화로서는 좀 그런 의문이 들더군요. 그래요. 예. 이 헤드라인만 보면은 됐다. 안세영 선수가 얘기한 그런 모든 게 다 해결됐구나 이런 느낌이 들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 보면은 이게 좀 허들이 있네요. 그렇죠. 예. 대한체육회 뭐, 승인이 필요하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네, 안세영 선수가 이제 협회에서 그 협회 후원사의 뭐 로고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괄적으로 착용하는 것에서 좀 불만을 가지고 본인도 이제 개인 후원사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왜 네. 협회 거를 나까지 다 해야 되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뭐 경기력에 영향 미치는 뭐 라켓이라든가 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허용해 줄 수 있다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가장 많이 눈길을 끄는 유니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유니폼에 뭐 나이키나 아디다스 해도 유명한 회사들 이렇게 로고 딱 붙어가지고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마케팅 효과가 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의견을 수렴해봐야 한다고 해서 유보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 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 일단 안세영 선수에게 좀 호의적인 결과가 나온 거는 맞는데 네. 좀 앞으로의 어떤 뭐든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흠. 좀 앞으로의 어떤 논의 과정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갈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세영 선수 상황까지 저희가 들어보고요. 자, 송 기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따끈따끈한 뉴스 한 잔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손병관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 뉴스프레소 기사를 정리해 봤습니다.